반갑습니다. 이 면역력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면역력 하면 기운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네. 우리 기운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기운을 생각하는데 그 기운을 개인마다 어떻게 측정을 해요? 그렇죠? 측정하기가 좀 힘들죠? 네. 근데 이 면역력을 키우는 방법이 있어요. 키우는 방법.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감기가 왔어요. 그죠? 감기가 오면 어디로 가요? 병원 가야죠. 네. 당연히 병원을 가요. 그죠? 네.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병원에 안 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감기만 걸리면 병원 가는데 외국 사람들은 병원에 안 가요. 근데 감기가 왔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내 몸이 차가워졌기 때문에 그 차가워진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세포 스스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열을 내고. 그런데 이때에 감기약을 먹죠. 감기약을 먹죠. 그죠? 네. 근데 감기는 원래 감기는 약이 없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내 몸의 저항력을 키우기 위해서 세포가 열을 내는 건데 어떤 약을 먹어줘요? 그렇죠? 약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한 번 감기가 왔어요. 어떤 경우에 와요? 환절기에 감기가 많이 오죠. 이 계절이 바뀔 때. 아니면은 이 날씨가 더웠다. 또 갑자기 비가 왔다. 이렇게 막 온도 차이가 심할 때에 이 감기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 감기 왔을 때에 그 감기를 이겨내야 돼요. 그러면은 두 번째 감기가 오면은 어떻게 돼요? 내 몸이 이겨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이겼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 감기약을 먹고 감기약을 먹어가지고서로 감기가 없어졌다. 그러면 두 번째도 똑같은 날이 또 일어납니다. 또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면역력을 키우는 것은 이 면역력을 키우는 것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상황을 내 스스로 이기고 나가야 돼요. 이기고 나가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요. 이거 정치하고는 좀 틀리는 얘기인데, 자, 미국하고 소련하고 중국, 일본, 자, 우리 남한과 북한은 같은 동포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같은 동포끼리 통일을 하면은 좋은데, 엉뚱한 나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를 좀 관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왜 그래요? 우리가 면역력이 약하니까 이 강한 나라에서 지금 우리를 얕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주국방이라는 말이 있죠. 자주국방. 내 스스로 나라를 지키자. 그 얘기인데, 자주국방을 해가지고 내가 몸이 건강하고 면역력이 강하면요, 다 필요 없어요. 그렇겠죠? 다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지금 여기에 의존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모든 수출 물량의 70% 이상이 다 미국으로. 또 우리가 6.25 사변을 겪고 난 다음에 우리 그 국가적으로 재정도 약하고 우리 국민들 생활도 약할 때 미국에서 원조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미국의 원조를 받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 면역력도 똑같습니다. 한번 내 어떤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상황을 내가 스스로 이기고 나가면 다음 상황도 이길 수가 있는데 그 상황을 못 이기면은 똑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제가 저번 시간에 이제 시간이 좀 짧아가지고서 얘기를 안 했는데 이 스스가무시병 아셔요? 스스가무시병 아셔요? 네. 누가 해보신 분 있어요? 걸려갖고 해보신 분? 스스가무시 당해보신 분 있어요? 없어요? 아니요. 없어요. 아깝다. 걸린 거. 스스가무시가 이 찐득이가 우리가 이제 야외 나가서 이렇게 놀고 그러다 보면은 찐득이가 우리 몸에 붙어요. 그럼 그 찐득이가 문다는 얘기죠, 그죠? 물면은 그 찐득의 독이 우리 혈액 속으로 들어가면서 발진이야, 발진. 그러면 거기가 보여, 이렇게 벌겋게 보여. 물자리가. 그러면 얼마나 가려워요. 이거 긁는다는 얘기죠. 가려우니까. 그럼 그것이 퍼지는데 그 자리만 퍼지는 게 아니라 갑자기 여기도 나타나고 여기도 나타나고 막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때도 예방을 안 하고 놔두면은 이제 고열이 나오는 거예요. 고열, 막 열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 스스가무시를 예방하는 방법. 이제 앞으로는 뭐 야외 나가서 잔디밭에 가서 놀아도 되고 뭐 아무 데 가서 놀아도 괜찮아요. 이 예방법만 알면. 네. 자, 발진이 와가지고 밝게 부었어요. 그죠? 여가. 그러면 피부가 지금 여기 지금 내가 여기 잘 안 보이죠? 네. 여기가 지금 그 증상인데 얘 지금 다리 이쪽으로는요 낡은 거예요 지금. 네. 낡은 거예요. 엄청나요. 근데 가려우면은 무조건 긁으세요. 가려운데 참으면 안 돼요. 무조건 긁으세요. 긁고 나면은요 시원하면서도 막 따갑고 아파요. 그렇죠? 네. 꼭 스스가무시가 아니더라도 피부에 어떤 그런 증상이 나타날 경우가 있어요. 네. 대장이 약하면은 그 피부에 그런 발진이 주로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거를 이제 뭐 아토피라고도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증상이 조금씩 나타날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막 긁고서 딱 놔둬요. 그러니까 우선 소금물을 진하게 타요. 소금물. 그걸 발라줘요. 거기다가 발라줬거든요. 자, 찐득이는 육지생물이죠. 육지생물이잖아요. 그죠? 근데 바닷물에 들어가면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죽죠? 당연히. 제가 저 먼저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세균이 하루에 280번을 번식을 해요. 그러면 280번을 번식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손을 닦고 돌아서면 도로 그만한 숫자가 또 있고 닦고 돌아서면 그만한 숫자가 또 있어. 그렇게 번식률이 강해요.
그러니까 상처가 났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 여가 상처가 이렇게 났어요. 그죠? 그러면 세균은 여기를 들어오려고 하죠. 이 세포 속에 있는 영양분을 자기네들이 먹어야 세균도 사니까 들어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속에 있는 백혈구는 못 들어오게 막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잖아요, 그게. 예. 외국에서 적이 쳐들어오면 우리나라는 군인이 나가서 막는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전쟁터가 큰가 하면요. 워터로 전쟁터보다 더 커요. 여가. 그러니까 세균이 수억 마리가 여기에 지금 붙어 있는 거예요. 들어오기 위해서. 그러면 가려운 옷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긁으면은 막 이만큼 또 벌어지죠. 조금 요만했던 것이 이만큼 벌어지죠. 네. 긁고 나서 가만히 놔뒀다가 한 2, 3초 지난 뒤에 소금물을 여기다 싹 발라버려요. 그럼 여기 있는 세균이 어떻게 되겠어요? 죽죠? 그러면 백혈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 전쟁이 종식되는 거죠? 예. 근데 종식되는 게 아니고, 금방은 죽어요. 근데 소금물이 또 마르고 그러면 세균은 또 달라져요. 또 달라요. 하루에 280번을 번식하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백혈구는 그동안 전열을 정비하고, 새 정비하고, 다시 또 싸울 준비를 한다는 얘기죠. 그만큼 여유를 주는 거죠. 그게 뭐예요? 백혈구의 그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소금물로다가 세균을 죽여주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세균도 계속 죽고 하다 보면 결국은 기운이 없으니까 못 들어가요. 결국은 우리가 얘기하는 상처가 아물기 시작하죠. 아무를 때 되면은요, 또 가려워요. 그렇죠? 해보셨죠? 상처가 아무를 때 되면 또 가렵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긁으면 더 나요. 네. 어린애들은 모르니까 가려울 때 막 긁는다면 더 심해요. 그럴 적에는 가려우면 그 부위만 살살 긁고서는 소금물을 똑같아. 보름 정도 되면은요, 제가 지금 한 보름 됐거든요. 보름 정도 되면은 없어져 버려요. 상처가 싹 나서 버려요. 네. 그 스스가무시라는 것이 사실 무서운 병인데 병원에 가가지고서도 주사 맞고 약 먹으면 금방 치료가 되죠. 근데 다음에 또 스스가무시의 병이 오면은 내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또 병원에 가야 돼. 그것이 계속 반복되죠. 근데 내가 한번 이제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은 이 면역력이 커지기 때문에 이 다음에 같은 현상이 들어오면은 백혈구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너도 올 테면 와봐라. 그렇게 되는 거죠. 백혈구가 자신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한번 싸워봤으니까. 그래서 면역력을 키워라고 얘기해요. 그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백혈구를 내가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병원에 가가지고 주사 맞고 약 먹고 그런 현상이 있으면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얘기죠. 면역력이 안 커진다는 얘기죠. 이제 이해가 가세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피부에 어떤 밝기 현상이 나타나면 스스가무시가 아니더라도 밝기 현상이 나타나면 무조건 긁고 소금을 바르시오. 근데 빨리 안 나서요. 빨리 안 나서요. 권사님도 그냥 바르지 마세요. 자꾸 예. 빨갛게 자꾸 나 예. 여름만 되면 그러니 자꾸 바르세요. 그리고 아토피라는 것이 우리가 왜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아토피 증상.
근데 아토피 증상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원인이 스트레스예요. 원인이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요, 이 장 속에 있는 이 위나 장의 신경이 위축이 돼버려요.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은, 그러면 이 속에 있는 그 미생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일을 못해요. 일을 못하면 효소가 없어져 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안 좋은 이런 그 세균들이 자꾸 이제 번식을 하는 거죠. 그것이 피부를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토피가 왔다 하면 무조건 신경을 안정시켜야 돼요. 안정시켜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거 먹어서 좋다, 저거 먹어서 좋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병이 왔을 때, 이런 말이 있어요. 병을 하는데 약은 1000가지 만가지라고 해요. 그렇죠? 네.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암 환자라고 가상을 합시다. 내가. 그러면 내 친구들이 막 수십 명 있을 거 아니에요. 나를 아는 사람이 수십 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알든지 간에 저 대사 선생님 암 걸렸다 이렇게 돼버린다. 그러면 여기서 전화가 오고 저기서 전화가 오고 여기서 사람이 오고 저기서 사람이 오고 와가지고 뭐라 이것이 좋다 사람마다 다 이것이 좋다 그런 경험 겪어봤죠? 각자가 다 자기의 체험에 의해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랬을 적에 이 환자 입장에서는요, 혼란을 겪는 거예요. 어떤 걸 먹어야 되냐 이거죠. 이 사람은 이게 좋다고 하고 이 사람은 이게 좋다고. 어떤 걸 먹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를 배워요? 음양 모양을 배우죠. 그죠? 그래서 음양에 맞춰보고 오행에 맞춰보고, 자, 몸이 차냐 뜨뜻하냐, 그렇죠? 몸이 차서 온 것이냐 뜨거워서 와서 온 것이냐, 이렇게 그걸 제일 먼저 맞춰가야 돼요. 이 병이 몸이 차서 온 것이냐 뜨거워서 온 것이냐. 그러면은 제가 늘 그런 얘기 했어요. 차면 차가우면 통증이 오고 뜨거우면 염증이 온다고 그랬어요. 구분하기 쉽죠? 네. 빨리 구분이 되죠? 네. 그러면 아프다. 통증이 와서 아프다. 통증이 왔어. 그러면 뭐예요? 차가워요. 몸이 차가워졌다는 얘기죠. 지금 권사님은 뭐가 왔어요? 차가워요. 아니, 염증이 왔죠. 염증이 아니라 뭔가 이제 알레르기가 이런 게 왔죠. 자, 그거는 피부에 나타난 거니까 뭐예요? 염증이라는 얘기죠. 자, 목은 어디서 주관을 해요? 간에서 주관을 합니다. 목은 간에서. 여기 책을 보면은 한번 볼까요? (38페이지) 한번 보셔요. 이거 보셔도 돼요. 이거 책 없으신 분들은 이거 보셔도 돼요. 네. 책 없으신 분들은 여기 열어보시고, 책 있으신 분들은 38페이지 열어보시고, 네, 38페이지 피셨어요? 저는 몸이 추우니까 따뜻하게 하고 막 푹 자니까 땀이 나니까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이제 그 환경 때문에 이제 나타나는 건데, 어찌됐든 지금 나타난 부위가 목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현재 나타나는 부위가 목이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서 38페이지 찾아보셨죠? 네. 목형체질하고 그 지배하는 부위에 보면은 간장, 담낭, 간경, 담경, 대맥, 고관절. 고관절이 어디예요? 이 엉치뼈. 고관절은 엉치뼈예요. 네. 그 다음에 발. 이 발. 또 그 다음에 거기에 뭐가 나와요? 목이 나오죠? 예. 이거 목. 목. 예. 그렇게 하고 눈. 또 근육. 근육. 우리가 근육이 없으면은 뼈를 잡아줄 수가 없어요. 근육. 그 뒤에 손톱, 발톱. 나왔죠? 손톱, 발톱이 나왔죠? 그 다음에 편도선이 나왔어요. 편도선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요 목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거죠. 네. 이거를 어디서 주관하는가 하면 간의 환경이 나빠지면은 유연뒤에 병이 온다 그 얘기예요. 간의 환경이 나빠지면은 그러면은 자 권사님은 지금 어떤 형이에요? 수목형이기 때문에 간 기능이나 방광 기능이 크다는 얘기예요. 큰데 왜 여기에 병이 왔냐 이거죠. 맞죠? 네. 그러면 원인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면 장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장에서. 요거는 조금 더 몇 번 연습을 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금급 목이잖아요. 장이 약하면은요 목을 제압을 못해요. 목의 기운을 누르질 못해요. 장이 약하면은. 그러면은 간이 열을 받아요. 그 현상이 어디로 나타났어요? 지금 여기 목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오행이 필요한 것이 그거예요. 음양은 차가우냐 뜨거우냐에 따라서 어떤 병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걸 구분하기가 쉬운데 오행은 극을 하느냐 생을 하느냐 이 문제 이것을 계속 공부를 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어디를 치료해야 돼요? 장을 치료할 때죠. 여기 나타난 부위에다가 연고를 바르고 또 나타난 부위를 자꾸 이렇게 뭘 바르고 해봐야 소용없어요. 현재 여기를 빨리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긁고 소금을 찍어 발라야 돼요. 그러면 이 증상은 빨리 없어져요. 네, 빨리 없어지는데 장의 환경만 바꿔주면은 대장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매운맛이죠. 장이 제일 좋아하는 맛이 매운맛이에요. 맵게 잡수셔야 돼요. 근데 맵게 먹으라고 하면 안 먹죠. 먹어야 돼요. 이게 기본이에요. 네. 그래서 매운 것을 계속 잡수시면은 장의 환경이 좋아지면서 목을 제압할 수가 있는 거죠. 간을 제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 증상이 사라져요. 네. 근데 이것이 안 되면은 지금 현재 소금물을 발라서 없어졌다 하더라도 또 나타나요. 또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음양과 오행에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음양과 오행을.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그거잖아요. 네. 근데 이 오행 중에서 먼저 배우는 것이 뭐예요? 사람 얼굴을 보는 거죠. 그렇죠? 사람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근데 옛날 그 어느 책자에 그런 게 나오는데 내가 그 책을 읽어봤는데 거기에 그런 말이 나와요. 망진을 하는 사람은 신선이라고 그랬어요. 망진이 뭐예요? 보고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렇게 하고서 병을 맞춰내는 거. 신비하잖아요. 그죠?
신성이 난다고 그랬어요. 근데 거의 다 지금은 문진이에요. 서로 물어보고 답하고 어디가 아프냐, 지금 목이 가렵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목이 가려우면 소금물을 발라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문진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절진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그 아픈 부위를 만져주고 지압 빼주고 침도 놓고 주사도 놓고 이런 것이 이제 절진이고, 근데 망진이라는 것은 실제로 어려워요. 어떻게 사람 얼굴을 보고 저 사람이 어디가 안 좋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게 실제로 어렵죠, 그죠? 근데 우리 여기에서 배우는 것은 그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열심히만 하면은 가능해요, 이게. 그게 집중을 해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화형치질은 누구를 막느냐고 머리가 좋습니다. 화형치질은 머리가 참 좋아요. 근데 화형치질은 뭐가 약한가 하면요, 지구력이 약해요. 수영치질은요 느긋해요. 몸도 크고 느긋해요. 근데 화형치질은 얼른 얘기해서 달랑달랑달랑. 그러니까 머리는 좋은데 이 집중을 안 하기 때문에요. 자기 자신을 너무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동화의 책에 나오는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가 있죠. 그런 거 그냥 만든 거 아닙니다. 토끼와 거북이 같은 거 이런 거요 그냥 재미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다 이런 예화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또 우리가 뭐가 있어요? 나그네 옷을 벗기는 장면이 나오죠. 해와 바람이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그 장면이 나오죠. 근데 그것도 보세요. 바람은 그냥 계속 옷을 벗기려고 바람을 세게 불리니까 나그네는 옷을 안 벗기지게 하려고 자꾸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햇볕은 가만히 있어서 햇볕을 뜨겁게 비춰주니까 나그네가 스스로 옷을 벗는다. 맞죠? 그것이 동화에 그치는 게 아니고 다 이런 데서 음양오양에서 나온 예화라는 얘기죠. 서유기 읽어보셨어요? 나중에 이제 어떤 기회가 되면 그런 것도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서유기 같은 것도요 그냥 그 삼장법사나 저팔계나 그 사오정이나 누구야 또 손오공이 그 인도의 그 법문을 가지려고 하는 그 과정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거기에 다 오행이 들어가요. 거기에도.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요 다 음양과 오행에 맞춰서 모든 일이 진행이 됐어요. 그것이 곧 뭐예요? 자연 현상을 그대로 본뜬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음양 오행을 계속 공부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런 물리가 트요. 그런 물리가 트다 보면은 이게 이런 뜻이라는 것이 알게 돼요. 근데 처음에는 한번 얘기해도 잘 모르고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얘기해도 잘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얼굴을 식별하는 거. 우리가 한번 해봤죠? 자, 오늘 다시 연습 한번 해볼까요? 처음 배웠을 때 우리가 키가 큰 사람은 목형이라고 그랬죠. 키가 작은 사람은 소형. 쉽죠? 쉽죠? 주역을 배울 때도 그래요. 주역도 처음에 태극에서 음양으로 갈라지고 또 음양에서 음양이 이렇게 갈라진단 말이에요. 이게 계속 올라가면서 그래가지고 팔대가 형성이 되는데 똑같아요. 우리 이 오행도 똑같아요. 지금은 목형, 토형이 아주 쉽죠.
근데 이것이 뭐예요? 기본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주춧돌이 되는 거예요. 이걸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키가 크면은 목형, 키가 작으면 토형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지나갈 때 키가 크면은 목형이다. 키가 적으면은 토형이다. 이거를 내가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얘기할 적에는 내가 자신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지, 자신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저게 목형인가 토형인가, 이게 자신이 없으면 그렇게 되죠. 자신을 갖고 하세요. 왜 그래요? 집중을 하면은 이게 보이기 때문에 자신을 갖고 하시면 돼요.